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자,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변화 코칭 전문가 김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자존감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요. 왜 진짜 자존감이 필요한가? 또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심리적 자본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 공을 들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한때는 경제적 자본,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앞으로는 긍정 심리 자본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 넓은 땅, 큰 공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인적 자본, 많이 배우고 익히고, 이제는 이제 AI가 대체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 지금의 시대입니다. 네트워크, 많은 사람들 연결고리를 하고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자산이 되죠.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효능감, 희망, 회복 탄력성, 낙관성. 자,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돈이 된다. 자산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심리적 자본이라는 말을, 캐피탈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자, 이 사람입니다. 바로 루탄스라는 사람인데요. 결국은 호프, 희망이죠. 자기 효능감, 에피컨시, 레질런스라 해서 회복 탄력성, 옵티머스만 했으면 뭡니까? 바로 긍정입니다. 옵티미즘.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심리적 자본을 열거하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돈도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해내는 좋은 발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긍정 심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아무리 그죠? 발달하고 성장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여기를 넘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단순 반복적인 거는 어떻게든 다 해결을 하는데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이 느낌을 받아서 뭔가를 해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존감이란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이 에피컨시 여기에 들어가고, 그죠? 레질런스도 역시 다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데 왜 높여야 되고 어떤 식으로 높이고 나서 왜 이 자존감이 필요한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자존감을 높이려면 일단 약속이에요. 두 번째 신뢰를 쌓고 세 번째 믿음을 갖고 그 신뢰 속에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이 나중에 뭘로 바뀐다고요? 확신. 이 확신으로 바뀐다. 이 확신이 바로 쌓이면 바로 자존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세요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많이 이겨봐야 되고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실한 사람이죠. 자기를 이겨본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그것 자체가 바라서 나중에 성실함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그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존감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 이 다음 자존감이 있으면 반드시 이 다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싫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자존감 부족입니다. 아직 부족이에요. 나는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쌓으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도전입니다. 도전하고 싶다. 그 도전이 뭡니까? 기존에 했던 게 아니라 안 해본 거거든요. 새로운 거거든요. 더 큰 목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가 자존감을 배우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분명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체되는 걸 싫어합니다. 안전지대를 싫어해요. 자꾸 성장하기를 좋아합니다. 힘든 일을 스스로 택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남들이
다 못하는데 내가 저 산을 한번 오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합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집안엔 부자가 없는데요. 제가 한번 부자가 되어서 우리 집안을 한번 이렇게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왜 책을 쓰십니까? 저는 책을 베스트셀러를 하면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존감이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혹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까지요. 너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근원이 자존감이 있으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라는 말을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혹시 말씀 좀 드려주세요. 저는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진짜 엎드려 절을 하고 진짜 극진히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인물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진짜. 자, 그래서 이 도전을 통해서 뭐합니까? 반드시 도전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하는데 그냥 또 실패해서 또 도전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도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계속 같은 주식을 사면서 나는 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회사를 옮겨 타든지 좀 다른 그죠? 종목을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맞죠? 같은 걸 계속 하면서 계속 안 된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 실패를 그렇지 왜 있습니까?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뭐합니까?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됩니다. 재도전.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재도전한다고 바로 또 성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습니까? 반복. 자, 뭐가 나왔습니까?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실패했을 때 다음에 도전할 때 다르게 도전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도 혹시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가 공부하는 이유는 너 이번에 뭘 하다가 잘 안 됐었지? 근데 다음에 도전할 때 다른 방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혹시 이런 말씀으로 누구한테 전해 들은 적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주십시오. 또 그분한테 내가 가서 또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패에서 아까 다시 일어서는 힘이 레질리언스였지 않습니까? 회복 탄력성인데 그 힘의 근원이 저는 긍정까지는 이제 좀 마틴 셀리그만이 말한 긍정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초가 자존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서는 힘이지 않습니까? 자존감이고요. 자, 그래서 실패했을 때 내가 자존감이 있는지 낮은지 높은지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딱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빨리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집안에도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그죠?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다시 또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벌어가지고 다 말아먹고 재도전 못하고 어떻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또 우리 집안 또 다른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피난을 갔습니다. 사채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베트남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다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다시 못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체질인가? 사업 체질이네 저 사람? 그게 아니라 자기를 그 실패하고 났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바보 멍청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고 배웠으면 되지. 다음번에 그렇게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잖아 내가. 이런 생각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으로 삼고
진짜 실패가 뭐냐? 진짜 실패는 뭡니까? 한번 읽어주실까요? 진짜 실패는? 혹시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뭐 크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저는 실패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 예,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군요. 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저는 그런 평가를 주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차라리 실패를 하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다 못 발휘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를 안 했으니까요. 딱 고만고만 했거든요. 딱 고만고만 실패 안 할 만큼만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해보기에는 어떤 것도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목표를 딱 고만고만하게 세웠거나 더 힘있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 헬스장에 가서 뭐 아령을 들든 이 역기를 들어도요, 고만고만하면 계속 낮은 것만 계속 깔짝깔짝 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내가 7kg 들었으면 9kg, 10kg, 15kg, 20kg 아령을 계속 높여서 나중에 20kg를 들고 막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 단계를 높이지 않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패의 패러다임 변화, 이걸 정리를 딱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생각에서 실패를 재해석하십시오. 다르게. 어떻게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시작! 실패는 단지 실수를 의미한다. 네, 실수입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갑니다. 실패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예,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재수. 문수산을 올라가든, 뭐,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든, 좀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맞죠? 세 번째입니다. 실패는 다른 방법으로 예,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방법으로 도전하면 된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 이 방법이 틀렸구나. 나한테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어떤 사항을 나한테 암시를 주는구나. 네 번째입니다. 실패는? 큰 꿈을 의미한다. 그렇죠.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것은 큰 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커서, 그죠? 그냥 한 1, 2억 벌고 그냥 살래. 이거 하고요. 나는 10억, 100억 벌고 살래.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 갑니다. 5번입니다. 실패는? 기회가 없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자서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훌륭한 인물들의 자서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인물들이 그 위치까지 오르면서 실패를 안 한 혹시 위인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실패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자리에 갔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실패를 2배로 늘리자. 실패를 2배로 늘리자. 실패를 2배로 늘리려면 부담스러운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걸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난 부자가 될 거야. 아니,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자존감 어떻게 높이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뭡니까? 뭘 훈련으로 의식 수준을 높인다? 의식, 긍정입니다. 뭘 하면 의식 수준이 올라간다 했습니까? 바로 자기 확언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나한테. 여러분은 자기 자신한테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의식에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 가다 차 밀리면 에이 또 차 밀리네, 진짜 재수,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심결에 내가 하는 말을 관찰해 보니까요, 진짜 부정적인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말부터 다 뒤엎었습니다. 갈아엎었다면 좀 너무 가격하고 뒤엎었습니다. 좀 바르게 바꿔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부정적인 말을 뭘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좀 안 되면 이런 된장 이러면서 자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약속 이행으로 신뢰를, 이건 왜 안 넘어갑니까? 제가 뭐 강력 본드입니까? 자, 저기 안 넘어가는 건데요. 자, 자신과의 약속 이행으로 신뢰를 쌓는답니다.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뭐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 예, 믿은 게 지금 안 넘어갑니다. 지금 대중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말한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대중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왜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바로 자기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빠져있는 게 이 4번이에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면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말 잘 듣네 이러죠. 선생님 제가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제 의견 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진도 나가야 된다. 바쁘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대가 큰일 나죠. 그래서 뭡니까? 미래의 큰 꿈을 세우고 도전해야 됩니다. 맞죠? 미래의 큰 꿈을 세우고 도전!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작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은 그냥 원래 꿈이 작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자존감을 공부를 해보니까 꿈이 작은 이유도 자존감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꿈을 작게 세운 거였어요. 그럼 다시 말하는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 믿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작게 세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잠재 능력을 믿어. 예. 아직 끄집어내지 않은 잠재 능력이 지금 90%가 잠자고 있어요. 그걸 깨워야 됩니다. 잠재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내십니까? 자, 황성군, 잠재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내요? 자기 자신을 믿고 믿음으로써. 믿음을 끄집어낸다. 네. 자, 원장님, 잠재 능력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요? 도전을 합니다. 좋습니다. 도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재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그렇죠. 좀 해봐야, 도전!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숨겨진 잠재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예. 자기 학원과 자기 주장을 예, 좋습니다. 자기 학원, 자기 주장. 머리를 아예 쇠뇌를 시켰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지승훈, 잠재 능력 어떻게 하면 끄집어냅니까? 그렇죠. 네 분야의 집중과 반복과 끈기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예. 매일 입에 개거품 물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뒤에 나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쉽네. 예. 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몇 가지 넣었습니다. 첫째, 솔직함. 솔직함이 어떻게 자존감을 높이는가? 그 인물로 제가 소개할, 제 PPT는 못 넣었습니다만, 제 책에 지금 쓰고 있는데 넣고 있는데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요, 심지어 사촌, 삼촌, 자기 엄마의 남자친구까지 성폭력을 당했어요. 7년 동안. 그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좀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런 여성이 방송국에 쫓겨났습니다. 방송을 지원했다가. 그런 여성이 뭡니까? 한 해에 2천 매덕을 법니다. 한 해입니다. 한 해. 그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아니고요. 한 해. 자, 중요한 건 뭘 의미할까요? 그걸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게 됐어요. 자기 과거를. 저는 마약도 했습니다. 몸무게 100kg도 나갔습니다. 근데 조금만 얘기는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집에 그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가 봐요. 자기 과거를 이렇게. 근데 그걸 쉬쉬하면서 아니다 아니다 숨기지 않고 바로 그냥 대놓고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되는 바에는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러고 나서 인기가 더 올라버렸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뭡니까?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입니다. 그 쇼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렇게 본인의 과거를 다 언론에다 밝히니까 많은 고객들이 뭡니까? 찾는 사람들이 다 자기 과거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나같이 이런 바보같이 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성폭력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라면 자존감을 키우려면 떨린다고 숨기지 말고 공개하세요. 지금까지 그걸 공개 안 했기 때문에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울산대 교수분들 중에도 덜덜덜 떠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 그분이 떨고 있느냐? 당장 가가지고 교수님 학생들 앞에서 떨린다고 이야기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하시면 참 좋은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팩트입니다. 떨린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떨림이 사라지고 좋아집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네. 등에 식은 땀이 나네. 이걸 그냥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등에 식은 땀이 납니다. 손에 지금 땀이 나네요. 이런 표현을 쓰십시오. 어디 가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떨리는 걸 왜 공개합니까? 부끄럽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그죠? 내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내용 속에 그건 아주 그냥 입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자존감 높이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실함. 그죠? 참 성실하다. 우리 성실함 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7가지 습관! 자, 갑니다. 또 모르면 또 간첩입니다. 자, 첫 번째. 기상과 지침 시간 엄수. 자기 개발. 독서. 청소, 정리정돈. 운동. 자기 확은. 계획. 이걸 못 외우고 계시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외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저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학교에서 리더십 챌린지를 가르치는데 이 체크리스트 7가지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천에 못 옮기면 패스를 안 시켜주려고 바로 그냥 F로 줘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억지로 하든 뭐 어떻게든 내가 자존감을 키워주려고 벨 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실성. 갑니다. 세 번째, 정직함. 그래서 이 정직하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 내에서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부조리를 또 비리를 또 비자금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100%다 긍정이 100%다 그런 비리가 하나도 없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줄여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윤리지수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저 뒷공문이 있는 거 아시죠? 물론 북한보다는 앞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보다는 앞섰는데 우리가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었구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주장.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주장을 말한다. 그래서 내 주장을 누구한테? 내 주장을 말하면 저 대발라져 가지고 저 또 나대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못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욕 좀 먹자. 분명히 내 주장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정치인보다 더 하겠습니까? 욕 좀 먹지 뭐. 예. 우리가 뭐 큰 정치를 지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내 의견을 말하고 오는 건데. 예. 그런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발언권을 줬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안 했는데 혼자 다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예. 한마디 하십시오 했는데 한마디 못하는 거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나는 두 마디 하고 그죠? 다 아무도 안 했는데 그죠? 혼자 계속 말을 하고 한 번 끝내야 되는데 그걸 길게 하고 이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은. 자, 그 다음에 5번째, 전문성을 갖춘다는 거예요. 전문성. 전문가가 되는 비결, 셋, 둘, 하나, 시작! 집중 방어경기. 예, 이건 잘 나오네요. 전문가가 되는 비결하고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비결하고 답이 똑같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방법도 집중 반복 끊기고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방법도 집중 반복 끊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중은 뭐라고 했습니까? 집중은 전문성. 명확한 목표입니다. 반복은 뭡니까? 목표에 관련된 학습. 끊기는 뭡니까? 의지. 도전입니다. 도전. 실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계속 도전하는 건 될 때까지 도전. 집중 반복 끊기가 무슨 뜻인지 그냥 막 외우시지 마시고 뜻을 알아야 뭐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집중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반복은 그 명확한 목표에 관한 학습이고 그 내용을 실천에 옮겨서 도전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6번째,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다. 목적. 목적이 들어갑니다. 목적이 왜 하고자 하느냐. 제가 아까 소개했지 않습니까? 서재를, 도서관, 개인 도서관을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선물하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뭐 저는 마이크 들고 이제 앞에 서는 거니까 저는 무대에 많이 이제 서봤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 앞에 서는 거를 많이 경험 못 해본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서요? 잘난 사람이면 서지. 저는 못 서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번 자기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딱 앞에 서가지고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네. 이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계속 앞에 서서 누구한테 자꾸 뭔가 공유하고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죠? 온갖 거 다 올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려면 부끄러워합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올리냐고 내 얼굴을. 그죠? 부끄럽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7번째, 개인 브랜드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개인 브랜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개인 1인 사업자입니다. 1인 사업자예요. 저 사업 안 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개인 다 사업자입니다. 다 각자가 지금 자기만의 색깔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만의 개성으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요. 남 눈치가 보여가지고. 저는 이 꼬라지는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발 자존감을 키워서 내가 낸데 나 그거 좀 할 줄 아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먹 깍 쥐시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엑스트라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엑스트라 되고 싶지 않잖아요. 내 인생 내가 어디 드라마 가서 엑스트라를 할지언정 내 인생의 엑스트라는 되고 싶지 않아요. 집에 와서는 내가 주인공이죠. 맞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이 너무 고분고분 남편한테 복종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한테 수업 받다가도 자꾸 휴대폰을 보시더라고요. 왜 보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 오는가 봐 싶어가지고. 전화 오면 뭐 어떻습니까? 했더니 여기 가는 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알면 큰일 납니까? 여자가 나댄다고 안 좋아한다는 거. 여자가 나댄다고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잽싸게 집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항상 불안합니까? 그런 여성이 아직도 있어요. 있다고요. 네, 너무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여성은 있구나 아직.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자신과의 약속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 성공하고 싶다. 이걸 쉽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면 됩니다. 쪼개면 됩니다. 책을 읽자. 책 읽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자. 잠깐만 저 뒤에가 섰어요. 자, 그 다음에 5분씩 책을 읽자. 이렇게 나누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 성공이 멀게만 느껴졌다가 갑자기 좁혀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난 부자가 되겠다. 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건가? 자꾸 쪼개다 보면 오늘 할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돼야 돼요. 아주 쉽게. 아주 쉽게 하면 실행에 옮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는 잠재 능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바다 밑에 10원짜리하고 다이아몬드가 빠져 있습니다. 자, 밑에 바다 수심 밑에 깊은 물에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가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일단 다르죠, 그죠? 10원짜리하고 다이아몬드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원짜리하고 다이아몬드를 못 끄집어내면 이 가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아니, 뭐 끄집어내면 이게 뭐 10원짜리고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월등히 차이가 나지만 이걸 못 끄집어내면 이 둘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본인이 다이아몬드인데 10원짜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끄집어낼 생각이 없어요. 자기를 우습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10원짜리인데 굳이 뭘 끄집어내요? 근데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이걸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많습니다. 이 코끼리, 우리 어릴 때 코끼리가, 저는 서커스 반원에 가서 코끼리가 그 덩치는 5만성 몇 톤쯤 되는데 그 조그만 말뚝에 박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코끼리를 제 눈으로 봤어요. 요즘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어릴 때. 근데 이 코끼리가 어릴 때 분명히 묶여서 꼼짝달싹 못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덩치가 산만해 커졌는데도 이 꽃비를 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길들여진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족쇄를 차고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 뭘 해봤는데 안 됐어. 근데 이게 된다고 되겠어? 이 뭐 족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적이 됐던, 뭐 발표가 됐던, 뭐 운동이 됐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뭐 운동 체질이 아니라서 나 춤도 못 춰. 나는 어디가 노래 해봤는데, 제가 엄친 것 같아가 노래도 안 돼. 뭐 여러 가지로. 그죠? 나는 예전에 글쓰기 내가 받아쓰기도 못했던 사람이야. 글쓰기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쇠사슬이 묶여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집안은 전부 흙수저야. 뭐 금수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그런 집안이 아무도 없어. 이건 족쇄를 차고 있는 거야. 여기는 지방이야, 지방. 이 지방에서 무슨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해. 지방인데. 지방대학 나오고 지방인데. 평생 여기 머릿속에 지방 달고 다니는 거 지방. 네? 맞습니까? 제 말이?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떨쳐내야 돼요. 자, 보세요. 보이는 능력, 보이지 않는 능력. 보입니다. 보이니까 믿어요. 그냥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능력이 보이면 믿을 텐데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내가 믿게 된 계기는요. 아인슈타인,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수많은 이런 내노라는 천재들이 책을 써놓고 죽었는데요. 그 책 속에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말들이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는 저의 능력을 한 90% 쓰고 죽습니다 하고 다 뒤졌어요. 죽었어요. 그랬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천재들이나 그죠?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분들이 뭐라고 책에 써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 에디슨도 나는 내 능력 7%도 못 쓰고
죽습니다. 하고 죽어요. 그럼 그분들이 7%밖에 못 뺐으면 우리 일반인은 얼마를 뺀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한번 책 보세요. 내가 10% 넘어가는 책을 못 봤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걸. 그러니까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능력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면 한번 그럼 이걸 끄집어내 봅시다. 자,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자, 이게 잠재 의식이고 이게 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잠재 의식을 깨워야 됩니다. 잠재 의식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재 의식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프로이드가 뭐라 했냐면 이걸 무의식을 했거든요. 이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무의식이 되고 부정이거든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혼자 있으면 여러분 감방에 가는데 여러 사람이 머무는 곳하고 독방을 줍니다. 독방을 주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편안한 거 아닌가? 죄를 많이 지으면 독방을 가요. 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독방에 혼자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미칩니다. 미쳐요. 왜? 무의식은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의식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신념이 필요합니다. 자꾸 본인을 믿게끔 기대하고 믿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배웠지 않습니까? 성실성, 또 정직성, 또 뭡니까? 솔직함, 맞죠? 솔직함, 또 뭡니까? 자기 주장. 독방에 혼자 주장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주장이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온맛 다니면서 막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부 골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틀어박혀가지고. 그럼 답 나왔죠? 답 나왔습니다. 결국은 내가 신념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잠재의식을 우리가 무의식을 했죠?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지치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래는 조 헨리의 창이라고 이 성격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걸 제가 재해석해가지고 능력 분석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강의하는 사람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나는 아는데 여러분이 몰라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여러분한테 안 알려줬습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을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아요. 저 사람 보니까 글을 잘 쓰네. 저 사람 보니까 말을 잘하네. 저 사람 보니까 뭐 키가 크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손재주가 있네. 그런데 말을 안 해줬어요.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 능력이 몇 프로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능력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9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아들, 딸은 내가 잘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90%는 모르는데. 네, 그런 생각을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나를 잘 알아. 그런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나를 진짜 이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방법. 이 숨겨진 비밀, 이걸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셋, 둘, 하나, 시작! 집중, 반복, 끊기.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또 이게 헷갈리는 모양이죠? 네. 자, 갑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서 자존감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어디에 전문가? 어디에 전문가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죠? 왜일까요?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도 있고요. 집중하게 되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세로토닌. 집중. 네, 호르몬은 나옵니다.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얘가 나오네요. 얘가. 집중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바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그림이 왜 이렇습니까?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데 전문가. 여러분 이 돌 무슨 돌 같습니까? 그냥 길 가다 이 돌이 있으면 주워 가시겠습니까? 안 주워 가시죠? 근데 이 돌이 이 돌로 바뀐다면 주워 가시겠습니까? 주워 가시지요. 예.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영국의 한 신사가 놀러를 갔어요. 거기에 한 숙소에 묵었는데요. 선반 위에 돌이 하나 있었어요. 선반에 돌이 있다 이제 귀국을 하기 전에 저 돌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 주인한테 이 돌 저한테 좀 선물 주시면 안 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었더니 자기 아들내미 어서 오십시오.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아들내미 장난감요. 제가 그냥 장난감 하나 사드릴게요 하면서 몇 달러 줬어요. 그리고 이 돌을 그냥 기념을 들고 어땠습니까? 집에 들고 왔어요. 자기 이제 귀국을 하면서 영국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놨어요. 고이 모셔놓고 몇 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실 이전한다고 움직이다가 이 돌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돌이니까요. 함부로 다루다가 이게 톡 떨어졌어요. 안을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돌을 들고 어디 갑니까? 보석상행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 돌이 뭡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이 돌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저 아프리카 몇 년 전에 놀러 갔다가 그냥 주워왔는데 왜입니까? 갑자기 백지수표를 끄집면서 쓰세요.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해서 이 얼마인지는 잘 들리는 소문에 12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전에 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건데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금액은 정확하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고도 일반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전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는 뭡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는 생각을 초점을 맞춰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집중하면 자료 수집을 하고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지금 사업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학원도 운영하시는데 내가 예전 한 5년, 10년 전에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럼 집중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몇 년 지났는데 몇 년도 할 것입니다. 한 내년만 됐는데 내가 똑같은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생각을 초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자료 수집이 되거든요. 자료 수집이 뭡니까? 독서죠. 책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내용을 읽게 된다.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요? 아이디어예요. 이게 안 나오면 나는 뭘 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해 봐야 됩니까? 요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뭘 골똘히 생각합니다. 좀 그림 파일이 깨지네, 이게. 자,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집중했더니 환경이 변한 것처럼 보여요. 환경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여성 눈에는 그것이 변한 것처럼 보이죠. 맞죠? 자,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지혜가 나옵니다. 내가 이걸 달성할 수 있겠다. 살 수가 있겠다. 뭘까요? 이 여성이 관심 있는 거는 벤츠입니다. 내가 이걸 사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나가는 차 중에 뭐만 보여요? 벤츠만 보입니다. 벤틀리가 지나가도 안 보이고 람보르기니가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왜? 내 눈에는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망상활성계, 선택적 지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죠? 망상활성계,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 이게 작동돼야 됩니다. 이게 작동되는 사람만이 누구라고요? 전문가! 이걸 작동시키는 사람만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저 사람은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저 사람은 왜 아이디어가 안 나올까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바다에 보면서 길이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항해사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이쪽 전문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보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그죠? 길로 갑니다. 그래야 미사일에 안 맞고 공격도 안 당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하면 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보입니다. 자,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보인다. 자, 분홍색이 돌아갑니다. 근데 집중하면 녹색이 보일 겁니다. 맞죠? 우리 총무님이 딱 보이실 겁니다. 녹색이 보이죠? 돌아가는 게. 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집중을 하면,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보인다. 네, 다른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자, 그래서, 식센트 미아이가 쓴 몰입이란 책. 책은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몰입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되어서 자존감을 키우자. 전문가가 되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 반복, 경기! 네, 그 다음에 자기 확언, 맞죠? 그 다음에 메모하는 습관. 근데 메모는 하는데 반복해서 안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메모하면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전. 아까 말씀했죠. 우리 원장님도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도전 이야기, 도전. 잠자는 걸 집어내려면 실패의 경험. 그죠? 동기동창이죠? 이걸 하니까 여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라. 좋아하고 잘하는 일. 찾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면 좋아하고 잘하는데 돈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7번째. 자신의 단점보다 장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잘하는 학원을 하나 더 보내세요. 잘하는 과목을 하나 더 보내라는데 꼭 못하는 걸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이 보통 사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더 하고 싶은 거 학원 하나 더 보내주면 뭐 큰일 납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남아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